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 즉 확률 변수에 대해 가지고서 그 예제를 갖다가 한 두 문제를 갖다가 풀어봤는데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확률 변수하고 또 중요한 것이 그 확률 분포 함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확률 변수를 정해서 우리가 실수값에서 확률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확률 분포 함수를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확률 분포 함수라고 말만 하면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모든 것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확률 분포 함수의 정의는 fxx라고 하는데, 이게 확률 분포 함수는 probability가 랜덤 베리어블 x가 그 랜덤 베리어블의 값, 실수값 x보다도 작게 되는 확률을 확률 분포 함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확률 분포 함수를 갖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자, 그 확률 분포 함수다. 확률 분포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확률 분포 함수는 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F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fxx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문자 x는 랜덤 베리어블을 나타내고, 이 소문자 x는 어떤 실수책상에서의 어떤 이 값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이 실수값 x보다도 작거나 같게 되는 확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가 실수값 x보다도 같거나 작은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 함수라고 그런다고 해요. 확률 분포 함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동전을 4번 던져 가지고서 그 앞면이 나오는 개수의 수의 제곱근을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했었을 때 이 값들을 이렇게 쫙 내놨어요. 확률을 내놨어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한 확률 변수를 갖다가 확률 분포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확률 분포 함수를 갖다 정의를 갖다 한다면은,
자, 정의를 갖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만약에 fx가 0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하고 같을까요?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0보다도 같거나 적을 확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게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올 경우죠. 헤드가 한 번 나오면 16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1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x가 1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1보다도 작은 확률.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1이라고 했을 때 1은 이 제곱근이었기 때문에 한 개가 나오거나 혹은 0개가 나오는 경우죠. 그럼 한 개가 나오는 경우는 헤드가 한 개가 나온 경우는 16분의 4에 썼어요. 네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헤드가 0개 나온 것은 1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보다 1보다도 같거나 작은 경우니까 16분의 5가 되지 않습니까? 16분의 5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확률 분포함수 fx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2보다도 작거나 같게는 확률.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2보다도 같거나 작게 하는 확률. 2보다도 같게 하면 맥시멈 값이 2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해당되지.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실수값이 0과 1과 2 이렇게 되잖아요. 0과 1과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린다면은 이 실수값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확률 분포함수 fx라고 한다면은 0일 때는 0보다도 같거나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예를 들어 가지고 1 2 이렇게 되는 거 0보다도 같거나 작을 때는 항상 16분의 1이다. 16분의 1 16분의 1이에요. 그럼 1보다도 같거나 작을 때는 얼마냐면 16분의 여기서 16분의 5예요. 이 0과 1 사이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이 되기 전까지는 16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런데 1과 2 사이에는 얼마가 있냐면은 2개가 있을 경우가 있고 3개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루트 2 1.41 사이 1.41 사이일 때 확률이 16분의 2개일 때는 6개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그냥 다 더하면은 16분의 6이 됐었죠. 때문에 여기는 또 16분의 요 사이에서는 또 16분의 6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16분의 6. 또 그다음에 또 3개 나올 경우가 있어요. 또 1.732. 이때는 또 4개가 되니까 10개, 16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될 때는 또 16분의 15가 돼요. 16분의 15가 됩니다. 그럼 2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이제 1이 돼버리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1로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값보다도 적을 때는 이 분포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그림이 좀 이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면은 확률 분포함수에서 여기에서 x고
확률 분포함수 랜덤 베리어블 x가 될 확률 했을 때 0보다도 작을 쓸 때 0, 1, 1이 되기 전까지는 16분의 1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 여기가 2다면은 2가 되었을 때는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 바로 여기가 1이다는 거죠. 1, 확률이 1이죠. 2보다 2가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에 1.4142 루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3 1.732 이렇게 있다 이거죠. 16분의 여기에는 15가 되고 얘는 16분의 5가 되고 아까 2가 됐을 때가 16분의 9네요. 9 16분의 9가 되고 그래서 16분의 9 여기는 16분의 15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더 가야 될 것 같으네요. 요게 1.732일 때 16분의 15 16분의 15까지 이렇게 가고 이게 16분의 15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분포함수라고 하는 것은 확률 분포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로 된다. 항상 증가하는 형태고 최대값은 1이다 이거죠. 확률 분포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면서 1이 된다.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확률의 분포함수의 성질을 확률 분포함수의 성질이 나왔어요. 성질. 그래서 확률 분포함수를 CDF라고 이렇게 하면은 CDF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것이 fx의 x는 0보다는 크고 같거나 1보다 작다 이거죠. 항상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이 확률 분포함수의 값은 작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건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x거든요. 그래서 이 random variable x가 어떤 값보다도 적을 확률은 뭐 아무리 적어봤자 0이고 또 아무리 커봤자 1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andom variable x가 이 실수값이 무한대보다도 작게 될 경우는 이건 1이다 이거죠. 여기가 무한대에 있다. 무한대로 작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이거 1의 라인에 걸리기 때문에 1이죠. 그럼 세 번째 랜덤 베리어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보다도 작게 되는 건 0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갖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바꿔보세요. 랜덤 베리어블 x가 무한대보다 작은 경우 실수 중에서 무한대보다 작은 경우는 다 해당되니까 1이죠. 또 랜덤 베리어블 x가 또 마이너스 무한대보다도 작게 되는 경우 probability가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작게 되는 경우 그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작게 되는 경우는 0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작은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소문자로 돼야 되겠죠. 여기 대문자 맞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 맞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보다도 작게 되는 경우는 없죠. 실수값에서 그런 것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분포함수는 계속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분포함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다고 합니까? 하면은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랜덤 베리어블 x가 만약에 어떤 실수값이 x1이고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 x가 실수값이 x2다. 그런데 x1이 x2보다도 같거나 작으면은 항상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항상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probability x1에서 랜덤 베리어블 x가 x2다. 이것은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x2보다도 작게 하는 데 대해서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x1보다 작은 것이 된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분포함수 x2고 요건 분포함수 x1이다 이거죠.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면은 그 중간에 값을 갖다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에서 만약에 1에서 1.5 사이의 확률을 구한다면은 1에서 1.5 확률을 구한다면은 1.5라는 에서의 확률 분포함수를 구해가지고 1에서 1까지의 두 개를 구해가지고 1.5에서 1을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x 1.5에서 빼기 fx 1.0을 하면은 요 사이의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률 분포함수는 정말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의예요. 정의에서의 물리적인 의미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 하지 못하면은 계속 고생해요. 확률 분포함수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 이걸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실수값 x보다 어떤 값보다도 작게 되는 확률을 나타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확률 분포함수가 있고 또 하나 또 우리가 관계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확률 밀도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함수하고 확률 밀도함수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fx의 x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확률 분포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대문자 fx의 x예요.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확률 밀도함수 fx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확률 분포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미분한 것을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라고 해요. 자, 우리가 미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분은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했죠. 기울기. 미분은 기울기라고 했어요. 적분은 면적이라고 했고. 자, 또 이거 제가 화면을 갖다가 안 보여줬는데 다시 또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화면 갖다가 안 보고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노트를 갖다 보여줬는데 확률 밀도함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확률 밀도함수는 fx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확률 분포함수는 우리가 대문자 f로 fxx 이렇게 정의를 갖다 하잖아요. 이 둘의 관계는 fxx하고 이 둘의 관계는 밀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정의에 의해 가지고서 확률 분포함수의 미분 값을 가지고서 구한다는 거죠. 이 미분의 의미는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확률 분포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 이 밀도함수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질,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을 갖다가 한번 보죠. 밀도함수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확률 밀도함수 fxx는 0보다도 같거나 크다.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금방 말한 것 같이 확률 분포함수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서 1까지 가잖아요. 0부터 1까지로 가기 때문에, 증가해서 가기 때문에 기울기는 어디를 해서나 0보다도 같거나 크겠죠. 기울기는 의미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 밀도함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확률 밀도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면적을 구하게 되면 1이다는 거죠. 면적을 구하면 1이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확률 분포함수가 여기에서 아무리 가더라도 x가 얼마를 가더라도 0과 1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더라도 0과 1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렇게 이 확률을 갖다가 더하게 되면은 이게 면적이 1이다는 거죠. 면적은 1이다는 거죠. 확률은 면적을 갖다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확률 분포함수는 확률 밀도함수에서 우리가 적분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적분을 해가지고서 이걸 람다로 고쳤네요. 람다. 적분을 해가지고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지점까지의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요 지점 x, fxx에서의 확률 분포 함수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만약에 probability a가 랜덤 베리어블 x, b와 이런 사이가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fxb에서 마이너스 fxa잖아요. 근데 이거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분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 fx의 람다에 d의 람다. 이렇게 되고, 또 역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fx의 람다에 d 람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적분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적분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 적분한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a가 b가 더 크죠.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것이 a고 b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적분한 거하고 마이너스 b까지 적분한 것을 빼버리면 이 부분이 나오겠죠.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a에서 b까지 확률.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 밀도함수를 알게 되면은 어느 구간에서의 확률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확률의 분포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확률 분포함수는 이같이 꾸준히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미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은 요것의 아래의 면적은 1이 되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또 차트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설명을 갖다가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극단적으로 이제 예를 갖다 드렸는데 확률 분포함수는 이 실수값 x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의 어떤 값을 이렇게 갖는다고 했어요. 0과 1 사이.
그럼 이것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건 1이고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꾸준히 증가를 한다 이거죠.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미분을 하는 확률 밀도 함수 이것을 fx는 미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x가 되는 거죠. x가 되는데 요것의 면적 이것의 면적은 얼마냐면 1이라는 거죠. 이 면적은 1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x의 람다의 d 람다는 1이라는 거죠. 이것의 면적은 1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지점 A라는 지점이 있고 어떤 지점이 B라가 있으면은 요 지점의 확률을 갖다가 알고 싶다. probability A가 랜덤 배럴 X보다도 크고 B보다는 작게 되는 확률은 만약에 여기에서 구한다면은 A하고 B라면은 요거지 않습니까? 그럼 요것은 fxb에서 fxa를 빼면 되고 요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같은 것인데 a에서 b까지 fx의 람다의 d 람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고 확률 분포 함수는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x보다 작게 되는 것이고 요 확률 밀도 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을 미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확률 분포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어떻게 구하느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fx의 람다의 d 람다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6장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알고 확률 분포 함수를 알고 확률 밀도 함수를 안다는 것은 거의 다 아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것에 관계되는 또 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